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중학교,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수학 총정리 뭐 그런 시간인데 어느새 이제 2학년 2학기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2학기 거부터 제가 올려놨거든요. 1학년 1학기는 본의 아니게 업로드를 못했는데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그것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로 넘어오셔서 일단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뒤에 그런 다음에 본인이 틀린 문제 아니면은 나는 이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강의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학을 풀 거고 번호 링크까지 걸어 놓았으니까 가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학교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거를 또 잘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장 더하기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장이랑 끝장이랑 더해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쵸. 경우의 수라는 내용도 2학년 2학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중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은, 경우의 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소수가 뭔지 아셔야겠죠?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2, 3, 그리고 5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홀수의 눈이라는 것은 1, 3, 5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4 이하는 1, 2, 3, 4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3의 배수는 3과 6이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가지니까 개수가 당연히 가장 적겠지. 그죠? 2번 보겠습니다.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나온 수를 X라 하고 뽑은 카드를 넣고 한 장의 카드를 다시 뽑은 수를 Y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X로 가능한 숫자가 1부터 12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Y로 가능한 숫자도 1부터 12까지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뽑은 카드를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뽑기 때문에 X와 Y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 함수가 나오죠. Y는 X분의 12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것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Y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순서상이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6이 나올 테고요. X에 3을 대입하면 4, X에 4를 대입하면 3, X에 6을 대입하면 2가 될 테고 X에 12를 대입하면 1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셨겠지만 총 6쌍이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6쌍이다. 6개라고 할까요? 자, 근데 이게 경우의 수 관점이면 6가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다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X가 될 수 있는 게 12가지고 Y가 될 수 있는 게 1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 가짓수를 어떻게 세는 거냐면 x가 12개, y가 12개니까 둘이 곱해서 총 몇 가지? 144가지를 분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라는 건 6가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다 6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답이다. 약분이 될 것 같죠? 약분하시면 24분의 1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데 적어도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자, 이게 이 적어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지만 이 친구는 이 확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서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확률과 통계를 배우실 때, 아니면 뭐 이미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좀 잘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전 3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앞면이 1개다 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앞면이 1개라는 말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맞고, 이 얘기는 앞면에 1개 혹은 앞면이 2개 혹은 앞면이 3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어도 앞면이 1개라는 말의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됩니까? 그러므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풀었었냐면 당시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전체 확률을 100%라고 해서 1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적어도 앞면이 1개라는 말은 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뭘 빼냐면 모두 뒷면인 확률을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므로 1에서 뺍니다. 자, 근데 이제 모두 뒷면이다 라는 거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걸 배웠었어요. 우리 중2 과정에서 우리 확률의 곱셈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걸로 한번 말씀드리면, 동전을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그 뒷면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 던졌고요. 이제 두 번째 동전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를 씁니다. 두 번째 동전도 뒷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하고, 세 번째도 뭐가 나와야 돼요? 또 뒷면이 나와야겠죠. 그것도 몇 분이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도 이제 똑같은 확률 문제가 되겠는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가 올 확률은 40%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실 때 내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60%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 비가 올 확률이 30%니까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70%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온다. 자,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확률의 곱셈 정리로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금 이제 배웠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인데 이거를 소수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분수로 바꾸셔도 됩니다. 0.4라고 한번 써볼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은 0.4야. 그러고 나서 and,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이 0.3이야. 모레도 비가 와야 하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게. 그래서 0.12가 되고 그 확률은 0.1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확률이구나.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 근데 2학년 1학기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일차함수 y는 a분의 b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c와 만날 확률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a분의 b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이게 기울기예요. 일단은 이게 기울기고 이 플러스 1이라는 존재는 y절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느 지점에서 이 삼각형과 만날 것이냐. 이 1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울기라는 게 변화한다라고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삼각형과 만날 것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못 만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다. 가장 경사가 기울어져 있다. 가파르다. 저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지점부터 아래쪽으로 가면 지금 얘처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만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할 듯 한데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보세요. 우리가 약간 실력이 좀 미흡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2를 지날 때는 이러한 그림이 될 테고 그리고 4,1을 지날 때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지날 때와 4,2 지날 때 이 사이에서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감이 오시죠? 그죠? 그러므로 2,4를 지날 때는 대입을 하면 4는 a분의 2b 더하기 1이 될 테고 a분의 2b가 3이 될 테고 2b가 3a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요때가 될 테고 그리고 4,1을 지날 때는 2는 a분의 4b 더하기 1이 될 텐데 a분의 4b는 1이 되고 4b는 a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뭐 이런 구조예요. 조금 더 지금 이거보다는 좀 더 느낌을 이렇게 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 a분의 b로 해석을 할게요. 얘는 a분의 b는 2분의 3이고 a분의 b는 4분의 1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를 1단계라고 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a분의 b가 4분의 1과 2분의 3 사이가 되도록 a와 b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사위 던지면 36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36가지 중에 a와 b의 조합이 어떻게 되면 4분의 1과 이거를 제가 2분의 3은 4분의 6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러면 좀 더 읽기가 쉬울라나? 자, 여기서 이제 개수 세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만만치 않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조금 깝깝하네. 기준을 정해서 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를 기준으로 세는 게 좋겠다. A가 1이라고 했을 때 B가 몇인 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셀 수 있겠죠. A가 1이면 B가 예를 들어서 1만 가능하겠지? 생각을 해봐.
1분의 1은 1이니까 4분의 1과 4분의 6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b가 2면은 2가 되는데 2는 4분의 1과 4분의 6 사이가 아니겠죠. 그래서 탈락. 오케이? 가볼게. a가 2야. 그럼 b가 일단 1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리고 2가 가능해. 왜냐면 2분의 2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3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는 안 되겠죠? 숫자 더 커지니까요. 2분의 3 같은 경우는 4분의 6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냥 세자. a가 3일 때는 b가 1이 가능할 테고, 왜냐면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가 가능, 3도 가능. 의외로 셀만하지? 그지? 3분의 4가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분의 4하고 2분의 3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달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6분의 8이고 얘가 6분의 9이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됐나요? 5 같은 경우는 얘는 안 되네요. 이해됐죠? a가 4일 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1부터 6까지 다 가능한 게 꽉 차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5일 때인데요. 5일 때는 b가 1일 때가 또 안 되네요. 5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이죠. 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제 보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잠깐 봐봐. b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사이에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쵸? 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면은, 4분의 1과 5분의 2를 비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20분의 5, 20분의 8인데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2부터 6까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는 1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b가 2가 될 것 같아요. 4분의 1과 6분의 2는 3분의 1이니까 더 크죠. 6까지 당연히 가능한 부분. 이렇게 돼서 개수를 세보면 1개, 3개, 5개, 6개, 5개, 5개가 되면서 10, 15, 25가 돼서 36분의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기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UB의 2등분선 위에 한 점 P에서 두 변 OA와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K라고 하겠다. 그래서 PH와 PK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UB에서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4개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OP하고 BOP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일단 맞았어요. 그 다음에 PH와 PK가 2번이 결론인데 같잖아. 같다고 하지 뭐. 같다고 하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인데요. AOP하고 BOP 같잖아. 그쵸? 이 정도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핵심적인 선택의 상황이 100% 나오게 되어 있어.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 OPH하고 OPK가 합동이랍니다. 그렇지, 합동이지. 아마 5번에 틀렸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께서 합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RHS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3번까지 채우면 돼. 왜냐면 4번은 합동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아마 5번에 틀렸을 거야. 근데 자, PHO와 PKO가 90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OP가 공통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OP하고 BOP가 같대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RHS 합동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합동은 총 5가지가 있어요. 합동 조건. 첫 번째 SSS 합동, 두 번째 SAS 합동, 세 번째 ASA 합동, 네 번째 RHS 합동, 다섯 번째 RHA 합동,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SSS 합동 같은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SSS 합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SAS 합동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같으면 그러면 SA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SA 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RHS 합동 같은 경우에는 자, RHS와 RHA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RH라는 얘기가 뭐냐면 직각삼각형 2개가 있다라는 게 RH의 일단 의미예요. 이렇게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RH라는 것은 일단 90도하고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RH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RH야. 근데 RHS는 뭐냐면 이 직각의 빗변이 같은 데다가 닭갈비를 먹고 와가지고 소화가 안 되네. 바로 찍느라고. S는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RHS는 이렇게 변이 같으면 그러면 RHS 합동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적어놔. RHA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지워볼게. RHA는 A라는 건 각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도를 이렇게 하나를 쓰면 이게 RHA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변 하나가 있고 90도까지 되면서 RH 세트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각도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RHA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RHS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라고 정리정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생인데 합동 조건이 5개이다 정도는 아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닮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합동이 5개다 정도는 그래도 상식의 영역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볼게요. 야, 졸라 어렵네. 아, 이거 뭐 몇 년 지나서 풀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원 위에 2점을 이은 선분은 현이다. 자,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2점을 이은 선분은 현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아요. 이렇게 얘하고 평행이고 얘하고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3번 한 내각의 크기가 예각인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3번이 틀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 말이 굉장히 그 빈틈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둔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이름하여 둔각삼각형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각도 하나가 둔각이라서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나머지 두 각은 어때요? 예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내각이 예각이다는 말은
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예각이지만 여기 둔각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예각이란 말은 사실상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자고. 밑에 두 개는 공부해봐. 알았지? 자, 그럼 해볼게. 자, 오! 외심, 내심이 다 나오네. 자, 진짜 다 들어가 있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야, 중학교 젠장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해볼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냥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 그 내용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자, 볼게요. ABC에서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이 O를 외심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I를 내심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제 BO하고 IC가 P가 교점인데 BPC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맥락들을 아셔야 되겠어요. 외심이 무엇이고 내심이 무엇인가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적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수직 이등분이 된다. 이 글의 교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외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외심에서 이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길이가 다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외심. 됐나? 자, 그 외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외심의 위치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외심의 위치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예각삼각형이거든요.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위치한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 바로 저 위에 있는 문제죠.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외심이란 존재가 여기에 박히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삼각형의 빗변에 중점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 외심의 위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도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둔각삼각형은 볼까요? 얘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바깥에. 여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 정도까지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내심도 소개해 드릴게요. 내심은 야, 빨리 적어.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알고 올라가자. 이미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알아야 돼, 젠장. 알았지? 자, 내심은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이 각을 갖다가 이등분을 합니다. 그거를 내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 이 수직거리, 수직거리가 왜 안 갖고 지랄? 얘네가 길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저번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이 이 원의 반지름이 같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아셔야 되고요. 저 문제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개념 위쪽에다 적어보세요. 이 외심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건 제가 증명은 안 할게요. 이 각도가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아래가 외심이다 라고 하면 각도가 이게 2배가 돼요. 그래서 얘가 120도가 됩니다. 뭐일 때? 외심일 때. 됐죠? 그리고 내심은요. 내심은 이 각도를 반으로 잘라서 거기다가 90도를 더합니다. 그러면 30도에다 90도를 더하니까 120도가 된다고. 이게 뭐 각구지랄? 뭐야 이거? 반으로 자르면 30이고 90도 하면 120.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굳이 괜히 써줬나? 알아야 돼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자, BPC 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배운 걸로 이제 각도를 제가 써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요, 필요한 각도를 말씀드릴게요. 이 각도가 30도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90이기 때문에 여기가 30인데 이 내심이라는 존재는 각도를 2등분한다 이런 주제인데 이 30을 2등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몇 도가 될까? 15도가 되겠지? 그쵸? 자, 이게 필요해요. 나머지는 이 문제 쓰는데 얘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인데 봐봐.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심이면 각도가 2배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이제 120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외심이면 이 외심으로부터의 꼭지점으로 가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마감을 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저각도는 이 삼각형을 두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30도, 얘가 15도니까 얘가 135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도, 40도일 때 저 친구가 몇 도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30도가 될 테고 이게 70도니까 얘가 140도가 되는 컨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야, 이걸로 이제 1타 3피를 하네. 외심과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삼각형의 내심은 항상 내부에 있다라는 말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내심이니까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일치한다 정도는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맞고요.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저게 맞지 또? 잠깐만요. 같잖아. 아까 내심 어딨어? 봐봐, 그지? 이게 거리인데 이게 어때? 같지? 외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우리가 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5번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뭐야? 내심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원래 이렇게 중요했나? 여기도 외심, 저기도 외심. 뭐야 이거? 야, 씨. 자, 내심인 것은
골라볼까요? 내시는 것은 2번이잖아 2번 그지? 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넘어가자. 12번 다음 삼각형에서 x를 고르자. 이건 하나 맞췄겠다.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맞추겠는데? 180에서 얘를 빼면 130인데 얘를 반으로 쪼개면 x가 65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ABC의 외심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이 뭐야? 아, 여기 또 이게 떨어져 있어? OCB의 크기? 20도. 그죠? 아까 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OC 이 친구의 2배 100도. A의 크기? 이 크기인데 이게 일단 30이고요. 이게 100이니까 40, 70.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13번. ABC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삼각형의 넓이가 18일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네, 이 공식 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꽤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 A가 쳐다보는 변이 A고 B가 쳐다보는 게 B, C가 쳐다보는 게 C라고 했을 때 지금 저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원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 말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을 3등분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주제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도 3이란 말이에요. 보이죠? 여기도 3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이 밑변을 A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면 이 넓이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저쪽은 이거 저 끝은 이거다. 근데 이게 18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위해서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게 되고 그 친구가 12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죠. 이 문제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게 45도야. 여기도 45도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 다음에 EDB로 가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 각도가 22.5도가 되고 되죠? 그리고 이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 67.5도가 되겠지. 뭐 이런 약간 엘레멘탈 스쿨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쉽네 여기 뒤에 갑자기. 오, 15번 정말 전설의 문제죠. 그림의 평행사변형. 근데 이게 나중에 명제라고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에서 은근히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거기서 그거를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개소리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는 좀 문제를 어쨌든 풀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평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이 도형이 좀 더 고등화돼서 그 도형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각도 하나를 90도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각도도 90도가 되면서 이 도형 이름 뭐야?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직사각형을 만드는 다른 방식의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바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두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이게 또 직사각형이 된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AC하고 BD가 같아지면 그게 또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그림 그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휴, 희구지랄. 뭐야 이거? 마른 모자. 이렇게. 자, 마름모가 되려면 내변의 길이가 같다가 바로 마름모의 스타일인데, 근데 이렇게 내변 같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AB하고 이 BC가 길이가 현재 다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친구의 길이만 같아져도 마름모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AB하고 BC가 같아지면 마름모가 된다.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각선이 지금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평범해요. 지금 평행사변형은 굉장히 평범한데, 이 마름모 같은 경우는 이 대각선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각형의 끝판왕이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직사각형한테 마름모의 기능을 불어넣어주면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 기능을 넣거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무슨 기능? 마름모 기능. 자, 그럼 마름모한테는 무슨 기능을 넣어줘야겠어? 직사각형 기능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싶으면 직사각형의 그 기능과 마름모의 기능을 불어넣어줘서 정사각형이 되게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누구야 그게? 1번 AB랑 BC랑 같다. 마름모 기능이죠? AC랑 BD랑 같다. 직사각형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 된다. 이래서 1번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A가 90도 직사각형 기능이죠? 뭐야 이거? 약간 다르게 써있네. 근데 받아들여봐. AUB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90이라는 거는 얘도 90, 얘도 90, 얘도 90이 된다는 거니까 대각선이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름모 기능이 맞고, 그러므로 정사각형이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OA와 OB가 같다. 원래 대각선의 길이가 다른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직사각형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AO와 DAO가 같다라는 것은, 이 각도 두 개가 똑같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 마름모처럼 삼각형이 동일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BA5하고 DA5가 같다? 방금 한 거 마름모기능. AC하고 BD가 같다? 직사각형 기능. 4번도 맞네. 자, 5번. AC하고 BD가 수직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해서 마름모의 기능을 불어넣어 줬다 라고 읽으면 되는데, AB와 BC가 같다는 말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로서 이것도 마름모의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5번만 마름모와 마름모의 기능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될 수 없고 그냥 마름모가 된다라고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6번 보겠습니다. 바로 직각삼각형끼리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나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공식을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4가지 공식에 대해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구단 느낌으로 들고 계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거나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끌고 가져오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달라. 가볼까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필요가 없고 결과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들어보면 첫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부터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AC라는 길이를 제곱을 하면, 자, 이게 언제 쓰는 공식이냐면 이렇게 직각이 위에 달려있는데 아래도 직각이 있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삼각형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쓰이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친구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써드릴게요.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 그래, BC로 하자. BC야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동일하게 총 3가지 공식에서 적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외울만하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면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럼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거든요. 됩니까? 그러므로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된다는 공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과 오른쪽을 곱하는 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공식은 뭐냐면 이거는 얘네 3개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보시면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높이로 두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걸 밑변으로 이걸 높이로 해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2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것이야 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써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AB하고 AC를 곱해서 2분의 1을 곱하나 BC랑 AD를 곱해서 2분의 1을 곱하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총 4가지 공식이고, 여러분들께서 직각과 직각이 보인다 이런 삼각형에서 이 4가지 공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x를 구하러 가볼게요. 빨간색 공식 쓰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5의 제곱은 3 곱하기 3 더하기 x다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25는 9 더하기 3x가 되고 3x는 16이 되므로 x가 3분의 16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번을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이 17번이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이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 봐봐. 얘는 이렇게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렇게 평행한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평행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첫째는 이렇게 하나 그어줄게. 이거는 저번에 1학년 2학기 과정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거네. 그지?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습니다. 그 이름을 억각이라고 불리는 존재거든요. 이게 평행할 때는 각도가 같아요 라고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두 개가 평행을 해요. 이렇게 두 개가 평행을 할 때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근데 자하고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있다. 높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족밥들은 두 개 넓이가 다른 줄 알아. 뭐 파란색이 더 크다든가 뭐 얘가 이렇게 끌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둘의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 이 삼각형의 밑변은 이거고 그리고 높이가 이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도 밑변은 이건데 높이가 이거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두 친구는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넓이가 똑같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걸로 제가 저 흑색으로 된 저 친구의 넓이를 한번 구해드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방금 이거를 토대로 저 흑색 저 친구를 얘하고 넓이가 똑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밑변이에요. 얘가 밑변.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높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더라도 넓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파란색처럼 하면은 이게 지금 ABC하고 같기는 한데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형태로 옮겨야만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뭐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후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가 물론 이걸로도 풀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보라색 삼각형이 지금 이거 보이죠? 이거랑 저 흑색이랑 넓이가 동일하다라고 넘긴 뒤에 저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보라색은 현재 밑변이 5고요. 보이시죠? 높이가 몇이야? 이걸 높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몇? 4라고 하자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자, 18번.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졸라 많이 나와. 얘도.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곳저곳에서 뭐 색깔 입혀가지고 나온다고. 내용은 이제 뭐냐면 내각의 2등분선이거든요. 내각의 2등분선. 그리고 각종 문제집에서 좀 흔치는 않은데 외곽의 2등분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정확하게 알고 입학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2는 그러고 다시 학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각의 2등분선의 공식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얘기를 해줘도 잘 귀등으로 들어. 알고 외워야 된다. 알았지? 봐봐. 이런 내용이야.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부의 각도를 2등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내각의 2등분 선인데 얘를 통해서 생기는 공식이 있다라는 주제예요. 여기 저기처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어떤 비례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비례식이냐면 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이 발생하고 얘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그러면 자, 뭐다? AB 대 AC는 BD 대 CD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외곽으로. 외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각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바깥쪽 각도를 2등분할 건데 보세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쭉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곽이거든요. 근데 저 외곽을 어떻게 한다? 2등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를 2등분을 하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인데 여기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여기 교점을 하나 만드는 이러한 세팅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인공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인공 삼각형은 일단 이 조만한 왜 이렇게 커 이거 이 조만한 애가 삼각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 B, C라는 삼각형이 있고 이 끝에를 D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A, B 대 AC는 BD 대 이게 전체죠. 이렇게 BD 대 CD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외곽이 나오더라고. 못 풀어 근데. 왜냐면 일단 외곽 모르거든. 공식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외곽이 이등분선이 나오네? 근데 이제 이러는 거야. 어이씨 모르는데? 뭐냐고 이게. 이러면 이제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알고 가자는 겁니다. 들고 가 그냥 머리통에다가. 괜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거를 그냥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나오면 나 아는데? 니들 모르지? 나 알아.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봐봐요. CD의 길이를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CD를 X라고 둡니다. 그럼 얘가 7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얘네 가지고 내각의 2등분선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8대 6을 약분해서 4대 3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4대 3은 7 빼기 X 대 X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 21 빼기 3X가 4X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테고 7X가 21이 되면서 X가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공식을 알면 굉장히 간단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 이거 뭔지 보이지가 않네? 19번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몇 번까지야? 아우, 나 진짜 이것도 또 1시간 넘어갔네, 보니까. 자, ODA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이게 10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뭐야, 이거 빈칸 채우라는 얘기인가? 10이라고 쓸게, 내가. 여기다가. 자, 봐봐. 그 다음에 AD가 4고 BC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 그러한 문제네요. 자,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거 하나 좀 알고 가자.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얘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가 이제 또 겹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평행하죠? 그럼 요 사이에 제가 이렇게 평행선 하나 더 그을게요. 요 화면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럼 요 화면 같은 경우에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가 A 대 B인 경우에 이 친구가 A 대 B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A 대
b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4대 8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약분을 하면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를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저기가 1대 2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왜 이렇게 삼각형이 시커매? 이거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10인데 이 양반이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 2인 건 몇이 되겠어? 20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현재 높이가 동일하거든요. 높이가 동일한데 밑변이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도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20이라고 쓰면 된다고. 알았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딸리는 애들 못 하더라고. 근데 막 대단한 건 아니고 요거를 한번 건너가보자. 봐봐.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거 보이지? 아까 전에 한번 한 거야. 얘하고 얘 있거든, 얘. 이 두 개가 넓이가 어떨 것 같아? 같겠지? 그지? 그들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이가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30과 30으로 동일하니까 저 친구를 2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저기가 20이면 여기가 40이 되겠군요. 왜? 이게 1대 2라고 아까 했잖아. 그거 똑같이 가서 2배 차이니까 40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전부 다 구했네요. 그래서 더하면 9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가도록. 뭐야 이거? 선을 넘었네. 언제 다 읽어? 21번? 야, A 닮으면 없어, 문제가. 어때? 별 수 없죠. 그냥 가자고. 자, 20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 야, 이거 나 틀릴 수도 있겠는데? 답 먼저 보고 가자. 20번이 몇 개야, 이거? 4개? 오케이, 4개인 거 알고 가자고. 4개래, 4개. 자, 기억. 평행사변형이면 등변사다리꼴이다. 야, 이게 진짜 말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틀렸습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 등변사다리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사다리꼴이면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고 얘가 등변사다리꼴이거든요. 어떤 것 같아? 이 등변사다리꼴만의 특징이 있어. 얘네가 길이가 같다는 기능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는 약간의 이등변 삼각형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평행사변형은 그 기능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셔야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볼게요. 삼각형의 세변에 접하는 점은 외접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 삼각형의 세변에 접하는 원은 내접원이다. 외접원이다. 틀렸지.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렸을 텐데, 이렇게 원이 있어.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보다시피 지금 이거는 접하고 있죠. 이런 걸 접한다고 얘기하는데, 세변에 접하는 원은 내접원이 되는 겁니다.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보겠습니다. 닮은 두 입체 도형의 겉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이 아니라,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자, 디귿 설명 좀 해드리면, 여러분, 닮은 비라는 게 있어요. 닮은 비는 다른 말로 길이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A 대 B라고 했을 때 넓이의 비라는 게 있거든요. 넓이의 비는 제곱배가 되면서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부피의 비라는 것도 있는데, 부피의 비 같은 경우는 길이의 비를 세제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다. 겉넓이라는 넓이 B는 닮은 B의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리을. 그럼 뭐야? 나머지 다 맞아?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와 같다. 요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리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대 2다 이거예요. 그럼 넓이 같은 경우도 3대 2가 된다라는 구조라서 리을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왼쪽에 쓴 닮은 B, 넓이 B가 제곱이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닮은 두 도형이 아니라 길이가 곧 넓이가 되는 내용이다. 왜냐? 닮지 않았기 때문에 제곱하면 안 돼요. 미음 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그 삼각형의 외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외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에요. 비유 볼게요. 삼각형의 세 중선에 의해 생기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중선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선이라는 것은 그 수직 이등분선하고는 조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에서 얘를 이등분하는 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중선이고 그리고 여기를 이 가운데로 연결하는 게 또 중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는 것 또한 중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에서 안 물어봤는데 얘가 무게중심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고 있죠. 근데 그들의 넓이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비읍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읒 갈게요.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다. 자, 오늘 이 전체 정리를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저 시읒을 딱 보자마자 아, 그 양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잠깐만. 아, 그렇지. 닮음. 원래는 이게 합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합동이 곧 닮음도 되니까 뭐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가지가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자고요. 오케이. 21번 D2하고 BC가 평행일 때 X의 값 좀 구해주세요. 비례식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보고 비례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는 비례식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6대2로 6대2가 x 대 1이다 라고 하시고 x가 3이에요 라고 만드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싶었는데 건물로부터 25m 떨어진 지점의 지면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각을 측정했더니 54도였다. ABC가 은별이가 집에서 돌아와서 그린 축도다.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ABC와 DF가 닮음임을 보이는데 사용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합동 조건 5개는 설명을 드렸는데 닮음 조건은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비슷합니다. 합동하고 SSS 닮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비율이 동일하면 그 삼각형 두 개는 닮았다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SAS 닮음이라고 있는데
두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가운데 끼인 각이 같으면 그들은 닮았다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들어가는 A의 닮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의 닮음이라는 것은 각도가 두 개가 똑같으면 사실상 두 개가 같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같겠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각도가 완전히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각도 두 개가 같으니까 닮았어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친구는 90도하고 54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각도가 같아요. AA 닮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닮았으니까 그들의 비율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5니까 약분해서 5대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자, 5대 1이라고 하면 안 되나? 5대 1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미터네. 죄송해요. 5대 1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미터니까 1미터가 100cm니까 2500cm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약분하면 500대 1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높이는 500대 1은 실제 높이 x 대 7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고, x라는 존재는 3500cm가 되니까 우리는 얘를 미터로 바꾸면 35m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정리하라 그랬지? 안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열심히 들었잖아. 오, 나 오늘 고생했어. 개뿔 이거 어차피 다 까먹는다. 정리를 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습니다.